중학교 3학년 천재의 오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본문의 제목은 A Poet Who Loved Stars로서 별을 사랑한 시인이란 뜻입니다. 오가의 첫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과거 완료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그 책은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목이냐면 그 시인이 수년 전에 이미 생각해 두었던 그러한 제목이 붙여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두 개의 시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하나는 과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거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선행 사건인지를 구분하려고 이 먼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흔히 대과거라고 합니다. 대과거로 해서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이 제목을 붙여졌던 그때도 이미 과거이긴 하지만 그 제목을 시인이 생각했던 거는 훨씬 전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전의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had thought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거 완료는 형태를 봤을 때 had 플러스 pp, 의미가 이제 부정일 때는 had not 플러스 pp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이전의 동작 혹은 더 이전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를 구분을 할 때에도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용법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잖아요. 과거 완료 역시도 이렇게 용법을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용법을 보시면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계속된 일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I had stayed in LA until last year 이라고 하면 나는 작년까지 LA에 머물고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즉 작년보다 더 이전부터 LA에 머물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그 머문 행동이 사건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계속용법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경험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부터 그 시점까지 경험한 일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He told me that he had been to Taiwan before. 그러면 그는 나에게 말을 했죠. 그럼 told라는 과거 시제로부터 말했던 것이 이미 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한 시점 이전에 이미 그가 대만에 가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보았던 것은 had been이라고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주었고 그 가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told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 완료와 과거 시제가 잘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완료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시작됐던 일이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I had just finished my work when you called me.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이때 called가 과거 시제잖아요. 그럼 전화를 한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이전에 먼저 나의 일을 시작을 해서 had just finished 되니까 이 전화가 왔을 때 그 일이 막 끝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잘 사용을 해 주었고 그리고 just라는 표현이 막이란 뜻이니까 이것이 완료용법을 구분하는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용법입니다.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그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She found somebody had left a message. 그러면 그녀가 발견한 것, 그러면 found가 이미 과거 시제이죠. 그런데 이 발견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메시지를 남겨놓은 후인 거잖아요. 그래서 had left가 과거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전에 남긴 메시지가 이 found 발견한 시점까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용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가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if that 강조 구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it was the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원래 이 문장은 he loved
literature most 라는 문장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문장에서 나는 목적어인 literature, 문학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it과 that 사이에 이 목적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it was that 혹은 it is that이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 목적어를 넣어주면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요.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부사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is that 혹은 it was that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고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이다 혹은 였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who, 사람인 경우는 who를 사용하고 사물인 경우는 which를 사용하고 장소인 경우는 where, 시간인 경우는 when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 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found this bike in the park yesterday 라고 하면 존은 이 자전거를 어제 공원에서 발견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나는 주어인 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It was that 사이에 존을 넣어주는 거죠. It was John that 해놓고 존이 사람이니까 who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Who found this bike in the park yesterday? 해석을 해보면 어제 공원에서 이 자전거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존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this bike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it과 was 사이에 it was that 사이에 this bike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t was this bike that 그리고 사물이니까 which를 쓸 수도 있겠죠. John found in the park yesterday. 그러면 존이 어제 공원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자전거였습니다. 라는 문장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나 목적어가 강조될 때는 사실상 이 대절을 봤을 때 대절 이하에 주어가 앞으로 나왔으니 대절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요. 또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 이하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과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구분을 할 때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디아의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사구가 강조될 때는 대디아의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통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의 구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It was in the park that 혹은 장소니까 where를 쓸 수 있겠죠. John found this bike yesterday. 그럼 존이 이 자전거를 어제 발견한 곳이 장소가 바로 in the park에서 이 공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it was yesterday that 했는데 이때 지금 시간을 강조하는 거니까 when을 쓸 수도 있겠죠. John found this bike in the park 라고 하면 존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어제였다 라고 해서 어제를 강조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장소나 지금 시간이 강조되고 있구나 라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디아의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아니구나 라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때 구문으로는 동사는 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다면 강조의 두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수와 시제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John did find this bike in the park yesterday. 이렇게 존은 정말 발견했어 라고 did find라고 써준 거죠. 이 자전거를 어제 공원에서 정말 발견했어 라고 하면 지금 found라는 동사인데 과거 시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do를 과거로 did를 써주고 그리고 find는 원형으로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과의 본문입니다. A poet who loved stars.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in a hurry.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Autumn fills the air.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시면 이때의 the sky가 이제 선행사이고요. 그리고 이 where이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계 부사를 접속사와 부사구를 합쳐서 관계 부사를 써주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작품, 윤동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해석도 사실 여기에 쓰인 영어 단어와 명확하게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법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뭐 어떤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설명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조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추면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ready I stand without a worry to count all the stars there. 그래서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I stand ready to count 정도의 어떤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ready가 앞으로 가서 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to count를 stand to count, stand ready to count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 뭐 hurry, 그리고 worry, 그리고 air, there 이 부분을 우리가 가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라임을 맞춰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음절을 맞춰서 어떻게 영어로 좀 풀이를 해주었다, 영어시를 써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emory for one star.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과 love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loneliness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쓸쓸함과 longing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동경과 poetry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시와 and oh mother, mother for another star.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이런 시죠. 여기까지가 사실상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의 일부임을 알 수가 있고요. 문법적인 부분을 그래도 잠깐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where 부분이 관계 부사로 쓰인 것, 그리고 지금 ready I stand 이 부분이 도치가 되어 있는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Have you read these lines before? 그래서 이러한 시 구절들을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ave you read 하면은 현재 완료의 의문문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 read가 PP 형태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They are part of the poem Counting Stars at Night by 윤동주. 그래서 그들은 이때의 데이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시 구절, these line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 구절은 시의 한 부분입니다. Counting Stars at Night이 바로 별 해는 밤이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The poem was written a long time ago. 이 시는 굉장히 오래 전에 was written, 쓰였습니다 라고 해서 수동태 표현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시니까 과거로 사용을 해주었죠. But still remains one of Korea's famous poems.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시가 쓰인 것은 과거 시제이니까 was가 쓰였지만 remains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해주었고요. 또 one of 더 복수명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서는 더 대신 소유격인 Koreas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와 소유격을 함께 쓰지는 않죠. 더를 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주 was born in 1917 near 연변, China.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중국 연변 근처에서 1917년 was born, 태어났습니다. 출생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시 수동태, 그리고 1917년이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 잘 연결해 주었습니다. As a young boy, he loved sports and he was a soccer player for his school. 그래서 이때 as는 뭐뭐일 때 란 뜻이고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의 학교의 축구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He also loved sewing so much that he sewed the numbers on all his friends' soccer uniforms. 그는 또한 바느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So much니까 너무나 좋아해서 대디하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so that 구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o 뒤에 형용사군 부사를 쓰고 that을 썼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즉 원인과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바느질을 너무나 사랑해서 대디하했다입니다. 그는 그의 학교 친구들의 축구 유니폼에 번호를 새겨주었다. 번호를 바느질 해주었다라는 말이죠.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so that 구문이 사용이 된 마지막 문장을 점검해 주시고요. 이때 that 이하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was literature that he loved most. 그러나 그가 가장 사랑한 것은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강조 구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literature는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였겠죠. 즉, he loved literature most. 이렇게 가는 문장이었는데 이 목적어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it was that 사이에 넣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때의 that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n elementary school, he wrote a lot of poems.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는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He even made a literary magazine with his cousin, 송몽규. 그는 심지어 문학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만들었냐면 그의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his cousin 뒤에 컴마는 동격의 컴마로서 그의 사촌과 송몽규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때 강조 구문이 쓰인 첫 번째 문장을 보시고 목적어를 강조한 문장이고 that 이하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In middle school, 중학교 때 he once borrowed a poetry book by a famous poet of the time, 백석, and copied the whole book by hand. 그는 한 번은 빌렸습니다. 무엇을 빌렸냐면 시집을 빌렸죠. 그런데 이 시집이 누구의 작품이었냐면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던 백석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전체를 손으로 필사를 했죠. 베껴서 쓴 것을 필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a famous poet of the time 그리고 컴마 백석이니까 동격의 컴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백석 시인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by hand 하면은 손으로 직접 책을 베껴 쓴 거니까 필사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e really wanted to have his own copy of the rare book. 그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 스스로의 책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 희귀한 책을. 그래서 그 희귀한 책 한 부를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의 것을 갖기를 원했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to have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들어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is parents wanted him to be a doctor.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But 동주 chose to study literature at a college and school. 그렇지만 윤동주는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즉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보시면 이 want라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him,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니까 오형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거죠. 즉 그가 윤동주가 의사가 되기를 그의 부모님이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chose to study, 즉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이때의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고 chose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위에 쓰인 to be 역시 보어는 명사잖아요. 즉 명사적 용법으로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입니다. During his college years. 이때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 란 뜻이죠. 그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uring은 전치사로서 뒤에는 특정 기간 혹은 명칭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for를 쓰는 경우는 역시 뜻으로 보자면 뭐뭐하는 동안에 란 뜻이지만 숫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for his college years라고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e often hung out with other young poets. 그는 종종 다른 젊은 시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a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어울리다 정도로 쓰는데 지금 과거 시임으로 hung이 쓰였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wrote poetry where he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그리고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그는 그의 감정들을 표현했죠. 무엇에 대한 감정이냐면 그의 고향과 그리고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감정들을 그 시에서 표현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where를 관계부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부사이면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부사 절을 이끄는데 이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poetry를 수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가 그의 고향과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시 아니었다, 시속이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대명사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시면 원래의 문장은 And he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in the poetry 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와 중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 대명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and와 the poetry를 합치면 which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치사 in의 목적으로 쓰인 거니까 전치사를 함께 끌고 와서 in which 그곳에서 he expressed feelings about his hometown and lost country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in the poetry라는 거는 하나의 장소인 거고 장소 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 전체와 접속사를 함께 합쳐준다면 우리는 이것을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in which 대신에 그냥 where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요, 메인 문법이기도 한 관계부사가 사용된 마지막 문장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celebrate his graduation. 그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때 to celebrate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He wished to publish 19 of his poems under the title Heaven, Wind, Stars and Poetry.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무엇을 소망하였냐면은 출판을 하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무엇을 출판하기를 원했냐면 19 of his poems니까 그의 시 중 19편을 출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목 아래에 그 시들을 출판하고 싶었냐면 Heaven, Wind, Stars and Poetry니까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름 아래로 19편의 시를 출판하기를 희망하였다, 소망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to publish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wish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었겠죠. 또한 the title 뒤에 컴마를 보시면 이것이 동격의 컴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He made 3 copies of the book by hand. 그래서 그는 지금 책 3부죠. 3 copies니까 책의 3부를 by hand, 손으로 써서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서 make a copy of가 사본을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사본을 3부를 만든 거니까 지금 3 copies 이렇게 복수로 바꿔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One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정병욱. Another was presented to his favorite professor, and the last one was kept for himself. 자, 총 3부의 사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3개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one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지금 the last one으로 썼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the other로 쓸 수도 있겠죠. 마지막 남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그의 친한 친구인 정병욱에게 was given to,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was presented to니까 누구에게 선물되었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그 스스로가 자신이 보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was given to 부분이 수동태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동사 플러스 pp, was given이 쓰였고 과거니까 과거시를 쓰였겠죠. 이 문장을 능동태로 살펴보자면 he gave one to his close friend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즉 윤동주, 그가 주었다. 하나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정병욱에게 주었다 라는 문장인데 이것이 one이 지금 목적어였던 one이 주어 자리에 오고 gave가 was given to his close friend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another was presented to 역시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쓰였고요. 이 마지막 문장에 was kept 역시 수동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쓰여서 이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개가 나열이 되었을 때 하나는 one 그리고 또 하나는 another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the last one으로 지칭해 준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세 문장을 역시 다 수동태로서 표현해 준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However, 그러나 his professor advised against his plan. 그의 교수가요, 그의 계획에 반대를 하는 충고를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though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not allow the publication. 그가 생각했을 때, 그의 이제 그 교수겠죠? 생각했을 때 이 일본 정부가 그 출판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advised against라고 했으니까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충고를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때의 he가 가리키는 것은 his professor, 즉 그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 뒤에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어서 이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주 followed his advice and gave up the idea. 윤동주는 그의 충고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his advice가 이 앞문장에서 언급한 윤동주의 시집 출판에 반대한 교수님의 충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주 decided to study further in the country where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윤동주는 더 추가적으로 더 깊게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면 in the country니까 지금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이후에 나오죠.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전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투부정사가 to study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이때 where이 관계 부사 where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사는 the country고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and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in the country였겠죠. 그러니까 and라는 접속사와 the country라는 중복되는 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which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in which 그 장소에서 his father had studied before 그 전에 아버지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in the country 자체가 지금 장소 부사이기 때문에 이 장소 부사를 합쳐서 where로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이 had studied가 과거 완료 시제로 쓰였잖아요. 즉 윤동주가 결정을 한 것은 decided 과거 시제로 쓰였죠. 그런데 윤동주가 그곳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보다 더 먼저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선행사건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과거 완료인 had 플러스 pp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o, in 1942, 따라서 1942년에 동주 and his cousin began to study in Japan. 그래서 동주와 윤동주와 그의 사촌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n Japan을 보면서 이 앞에 있는 the country가 일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to study는 이 beg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begin은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began studying 이라고 바꾸어도 무관하겠습니다. On July 10, the following year. 그래서 그 다음 해 7월 10일에 라는 말이죠. 일단 on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은 10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일이나 날짜 앞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지금 보시면 줄라이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날짜는 7월 10일인 것이기 때문에 on을 쓰는 것, in을 쓰지 않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the following year이라고 하는 건 다음 해잖아요. 즉 이 전의 문장에서 1942년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1943년 7월 10일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His cousin was arrested by the Japanese police. 그의 사촌이 지금 이 일본의 경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체포가 되어지냐면 for taking part in이니까 가담을 한 거죠. 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이때 was arrested by니까 이 부분이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r taking part in 이라고 하면은 이때 이 전치사 뒤에 taking part in이 동명사로서 체포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take part in이 뭐뭐에 참가하다, 가담하다 라는 뜻이니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4 days later, 4일 뒤에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한글로 바꿀 때 4 days가 나흘입니다. 그래서 나흘 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사흘 뒤라고 표현하면 사흘은 3일 뒤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걸 한국어로 고쳤을 때 사흘 뒤 체포되었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틀린 것으로 잘 내용 일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부분은 1943년 7월 14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7월 10일에 체포되고 4일이 지난 거니까 나흘이 지난 거니까 7월 14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주 was also arrested on the same charges. 그래서 윤동주 역시도 또한 체포되어집니다. 같은 죄목으로 같은 혐의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was arrested가 다시 한번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였고요. 이때 charges가 기소 혹은 혐의라는 뜻이므로 동일한 혐의, 즉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상당히 살펴볼 것이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관계 부사가 사용된 문장, 이때 where를 전치사 in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in which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때 had studied가 과거 완료로 쓰여서 윤동주가 결정을 한 것보다 더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7월 10일 그리고 나흘 뒤 7월 14일 이런 부분들은 내용일치로 나오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In 1945, 1945년에 동주 and his cousin died in prison. 동주와 그의 사촌이 결국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After harsh treatment by the police. 그리고 경찰의 이런 가혹한 어떤 이 행위, 가혹 행위들을 당한 후에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이때 after는 전치사로서 뭐뭐한 후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was just a few months later that Korea achieved independence from Japan. 그래서 단지 몇 달 후입니다. 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것은, 독립을 얻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달 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것을 알 수 있고요. Just a few months later 이 부분이 지금 시간에 대한 부사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난 불과 몇 달 후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의 일이었다라고 해석을 이 부분을 잘 강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n 1948, 1948년에 정병욱 brought 동주's poems to the poet's brother, and they were finally published. 그래서 정병욱이 가지고 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그의 남동생에게, 시인의 남동생에게 가지고 옵니다. And they were finally published. 그러니까 그 시들이 마침내 출판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겠습니다. 일단 이때의 bring은요, 사형식 수요 동사죠. 그래서 원래 만약에 사형식으로 쓰였다면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약 사형식으로 쓴다면 brought the poet's brother 동주's poems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삼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to 누구에게
그 시인의 동생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day는 윤동주 시인의 시들, 그래서 동주's poems가 될 거고요. were finally published 에서 마침내 출판되었다 수동태로 사용이 되고 또 1948년의 일이니까 시제를 다 과거 시제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때 강조 구문이 사용된 것, 이때의 that 이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기는 하지만 부사구를 강조했으므로 강조 구문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그 책은 어떤 제목을 갖게 되냐면요. 이 시인이 수년 전부터 먼저 생각을 해둔 그러한 제목이 붙여집니다. 주어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The book was given the title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원래는 능동태 문장이었겠죠. 그런데 이 문장이 지금 사형식 수동태입니다. 즉 사형식 능동태로 바꿔보자면 they, 여기서의 they는 그냥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gave, 주었다. 그 책에게 the book, the title, 이러한 제목을 주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간접 목적어 먼저, 직접 목적어가 나중에 나오는 사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식은 수동태가 두 가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죠? 일단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고 온다면 The book was given the title 이라고 해서 지금 이 본문에 쓰여진 문장과 동일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을 사형식 수동태이긴 하나 직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갖고 오는 이런 문장으로 바꾸게 된다면 The title was given to the book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이 부분이 지금 the title를 수식해주는 지금 관계대명사 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문장을 바꾼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함께 넣어서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the title, the poet had thought of many years before was given to the book 이라고 해서 이 제목, 즉 시인이 수년 전에 먼저 생각을 해두었던 그 제목이 was given to, 붙여졌습니다. 무엇에 붙여졌냐면 이 책에 붙여졌습니다. 라고 바꿔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the poet부터 끝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있고요.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the title를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had thought가 지금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로 쓰였고 시인이 책의 제목을 생각하는 것이 책의 제목을 붙인 was given 이것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사용해 주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is poems are loved by people of all ages. 그래서 그의 시들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re loved by니까 수동태로 쓰였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었네요. And thus, 따라서 they still shine brightly in our heart, like the stars in the autumn night sky. 그래서 그들은 이때의 데이는 앞에서 언급한 his poe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윤동주의 시들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밝게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처럼 밝게 빛나고 있냐면 이 가을 밤하늘에 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일단 지금 사형식 수동태 문장이 사용된 첫 번째 문장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올린 수동태 문장이 출제가 되었지만 혹시나 이 부분을 변형을 해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그런 수동태로 변형을 해서 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관계대명사 절이 the title 뒤에 같이 붙어오는 것 그리고 to라는 전치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 과거 완료 시제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책의 제목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의 제목이 붙여졌다라고 선후관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오가의 본문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글은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소개하는 글로서 글의 형식을 살펴보자면 전기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문을 영어로 하면 biography죠. 그래서 혹시나 글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biography를 고르시면 될 거고요. 또한 이때 우리가 자서전, 즉 직접 쓴 전기문은 autobiograph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utobiography가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 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초등학생 때 아니면 중학생 때 그리고 연대별 각각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연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연대별 내용일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법상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된 문장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요. 또한 이때 강조 구문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과에서 공부했었던 관계 부사가 중첩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까지도 문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천재의 5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